병해충까지. 병해충은 이렇게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넣어놨어요. 잘 아시는데 좀 실천 안 되는 부분들 넣어놨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탄저병은 뭐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탄저병 때문에 본포에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 없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탄저병 때문에 아예 그냥 농사 포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탄저병은 보호제도 있고 치료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치료제만 제때 딱 쳐줘도 또 확 번지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올해 육묘장들이 다 노지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너가 안 나와요. 특히 6월달에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동도 노지 육묘 있잖아요. 런너 별로 안 나왔죠. 태전 쪽에. 근데 올해 닭은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노지묘들이 런너도 안 나온 데다가 7월에 다 물쳐가지고 다 작살났어요. 특히 이제 담양, 뭐 고령 이런 데들 노지묘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다 망가져 버렸죠. 특히 탄저병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갔어요. 탄저 증상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게 먹물 찍은 것처럼 나오는 거. 근데 다른 병들은 이렇게 까만 점이 있으면은 뒷면을 제껴보면 뒷면까지 병증이 있어요. 근데 탄저병은 앞에만 이렇게 먹물 찍은 것처럼 나오고 뒤에 제껴보면은 멀쩡해요. 다른 병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요 증상이 제일 먼저 오니까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입자루 쪽에 이렇게 까맣까맣하게 육묘기 때 이제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묻어 있으면은 이 하나만 뽑아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 주변 거 같이 뽑아내시는 게 좋아요. 이미 그 주변 애들은 자꾸 사람들이 만지다 보니까 균이 넘어가 있거든요. 하나만 뽑지 마시고 주변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몇 개 다 인접되어 있는 데 뽑아내시는 게 좋아요. 요 증상들 딱 이제 확대해서 보이죠? 요 뒷면 제껴 보면 멀쩡해요. 요거는 관부탄저 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관부탄저인데 런너를 너무 짧게 자르다 보면은 이건 탄저인데 너무 짧게 자르고 경화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런너 자를 때 되도록이면 8월 말 9월 초 이때쯤에 자르라 그랬잖아요. 자를 때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약간 길게 자르시는 게 이런 증상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육묘 그래서 고설육묘 하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위에서 막 물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병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 예방약제 있고 치료제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육묘할 때 5월 말 6월 초까지는 예방제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예방제 치료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약해도 잘 나와요. 예방약제들은 몸 위에 코팅을 하는 형태,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를 딱 코팅해서 균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치료제들은 안에 약제가 침투해서 병을 치료하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보호약제들은 보면 이파리를 이렇게 코팅해버리는 거죠. 쫙 뿌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균이 못 들어가는데 잎이 커지잖아요. 그럼 틈새가 또 생기는 거니까 또 치는 거고, 새로운 잎이나 잎이 또 커지면은 틈새가 또 생기니까 또 치는 거고요. 보호약제들은 이렇게 코팅을 하는데 얘네들은 햇빛이나 이런 게 분해가 상당히 잘 돼요. 비 맞거나 햇빛을 자주 보거나 그러면은 보호약제들은 빨리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해도 더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침투성 약제들은, 치료용 약제들은 약이 오래 가요. 코팅 오래, 비가 와도 빨리 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약해가 더 잘 나와요. 카브리오 아마 약해 나오는 거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카브리오는 약간 뜨거울 때 약 치거나 그래도 내가 분명히 정량을 탔는데도 약해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약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재배할 때 약 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녁쯤에 약 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는 온풍기를 안 돌리잖아요. 요 시기 때 저녁에 예를 들면 흰가루병 잡으려고 약을 쳤어요. 흰가루병을 막 쳤는데 온풍기가 안 돌고 안에 습하다 보니까 밤새 물이 안 말라요. 온도는 잡혀 있고. 그러면은 흰가루병은 잡혔는데 한 5시간 이렇게 되면은 기공이 열려가지고 다른 균이 침입을 해요.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육묘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저녁 무렵에 약을 치실 거예요. 한 6시 넘어서. 그래도 문이 다 열릴 거니까 금방 마르잖아요. 근데 재배할 때는 아침에 그래서 약을 치시는 게 좋아요. 해 뜨기 전에 약을 일찍 쳐가지고 빨리 말려주셔야 되는 거죠. 물기가 계속 남아있지 않게끔. 이렇게. 요거부터는 이제 보호제밖에 없습니다. 이제 치료제가 없어요. 시드름병. 잘 아시죠? 이제 딱 이렇게 잘라오면은 물 올라가는데 이게 딱 막히는 거. 이제 잘라가지고 많이 이제 비교하실 거예요. 근데 시드름병도 요렇게까지 일단 되기 전에 이제 딸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금방 알아채거든요. 요 정도 이파리 되면 잎이 좀 약간 퇴색되어 있어요. 다른 이파리하고 좀 달라요. 멀쩡한 이파리하고. 그래서 요 정도일 때 얘를 빨리 뽑아내시면 그래도 옆으로 번지는 건 좀 막을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짝기가 나왔다 하면은 균들이 이만큼 퍼져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뽑아내시고 약제를 코사이드나 스포로곤 이런 애들을 얘만 부어주지 말고 이 주변까지 같이 부어주셔야 돼요. 이미 균들이 옆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더 되도록이면은
이파리에서 이런 짝잎 나오기 전에 이 상태 됐을 때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곰팡이병은 그래도 많이 줄은 이유가 아까 온도 높게 잘 잡으시잖아요. 예전에 온풍기 없고 막 수막만 할 때는 상당히 재배 곰팡이병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1월 달에 막 춥다 보니까 온도 못 잡아가지고 초기 증상이 여기부터 이제 빨갛빨갛해요. 요거는 좀 진정이 된 거고 요런 상태들 1월 달에 온도 못 잡으면은 한참 며칠 추위에 고생하고 막 영하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빨갛빨갛해지거든요. 요러다가 그 다음 단계 요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번지는 건데 여기가 약간 빨개졌다 싶을 때 바로 약재 살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 온도 잘 잡다 보니까. 그리고 수정되고 특히 습한 날에 수정됐을 때 꽃잎이 안 떨어지는 경우 많죠. 그러면 꽃 작업 하실 때 혹시 이제 습한 날에 수정되는 꽃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 좀 털어 주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이게 습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은 이 꽃잎에서 곰팡이가 피잖아요. 그렇게 곰팡이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꽃 작업 하실 때 이렇게 꽃잎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좀 털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이제 대포를 쓰다 보니까 흰가루병 그다음에 곰팡이병들이 확 번지잖아요. 앞쪽에 곰팡이병 있으면 위로 확 번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대포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 요건 이제 준환방으로 쓰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준환방으로 만약 쓰실 거면은 요런 거 보면은 밖에서 공기를 끌어당겼잖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존환방으로 쓰실 거면 관계는 없는데 준환방으로 쓰실 거면은 꼭 밖에서 공기를 끌어당기셔야 되는데 이거를 준환방으로 쓰다가 이제 남원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연통은 밖에서 공기를 안 끌어당기다 보니까 1월 달에 온도를 한 7도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추우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안에 탄소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스도 나오고 심할 경우에서 기름이 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앞에가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준환방으로 쓰실 때는 이런 것처럼 밖에서 공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거 나온 게 난방용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게 CO2 발생기예요. CO2 발생용으로 쓰시는 건데 지금 다 그냥 난방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흰가루병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자꾸 변이 생기죠. 흰가루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변이가 생겨서 예전에 뭐 머큐리 그런 건 잘 들었었죠. 지금 잘 안 듣죠. 지금 흰가루병 약들이 예전에 잘 들었던 애들이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성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리고 응애약 이런 게 내성 잘 생기잖아요. 흰가루병 내성 정말 많이 생겨요. 자꾸 변이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내성 안 생겼다고 미래빛 그런 거 쓰시잖아요. 미래빛 다른 지역과도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얘도 언제 안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쓰셔야 돼요. 걔만 계속 쓰면은 걔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래빛만 거의 히트치고 있는데 시네타에서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몇 년 안 가서 해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가루병 약도 응애약처럼 되도록이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육묘기 때 특히 올해 이제 5, 6월 달에 많았었는데 예전에도 육묘 교육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흰가루병이 특히 양쪽에 바람 치는 쪽, 가쪽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육묘장 여건이 좀 되신다면은 2단 개폐하시는 거 권한다 그랬잖아요. 2단 개폐기 다시 만들으셔가지고 위쪽만 열으시면 되죠. 그럼 어미묘 위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통하니까 보통 어미묘가 많이 흔들리는 쪽 그쪽이 흰가루병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2단 개폐해 주시면은 훨씬 효과는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다 아시죠? 꽃 작업하실 때 이렇게 분홍색 꽃잎 나왔다. 그러면은 흰가루병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잎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홍 꽃잎 나오면은 바로 이때 약재를 살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서량이 제일 강해요. 흰가루병에. 지금 아마 하이베리 지금 어때요? 흰가루병 되게 약하다 그랬는데 어때요? 그렇죠? 지금 킹스베리, 금실 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다 흰가루병 엄청 약해요. 다. 뭐 비타베리, 하이베리 그런 베리 들어가는 애들도 흰가루병 엄청 약하고 서량이 제일 강해요. 근데도 지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품종 하시면 다들 막 미치시려고 그래요. 흰가루병 때문에. 서량이 그래도 제일 강하다는 거. 대신에 변이가 많이 생기니까 약을 돌려가면서 쓰시는 거. 요거도 이제 골칫거리죠. 많이 당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꽃곰팡이가 보통 예전에는 2하방 때 많이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하방 때부터 오고 있어요. 특히 11, 12월 이제 막 습하다 보니까 1하방 다른 와중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1하방 때 제일 비쌀 때인데 특히 2하방 때도 비싸고 요 시기 때 딱 한꺼번에 그때 꽃피는 애들이 확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꽃 작업을 보통 들어가서 하실 때 그때 발견해 주셔야 돼. 그때가 제일 발견하기 쉬운 시기잖아요. 앉아서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그래서 꽃곰팡이는
스마트폰 요즘에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봐도 보이거든요. 아니, 루페 10배짜리 있으니까 그거로만 봐도 잘 보여요.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눈 내린 것처럼 돼 있거나 여기 좀 지난다면 그냥 까맣게 돼버리는 거죠. 좀 전 사진처럼. 멀쩡한 애들은 이렇게 돼 있고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눈곱 핀 것처럼 돼 있어요.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딱 봤다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해요? 딱 첫 번째 작업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벌부터 가둬야죠. 벌이 수정을 하잖아요. 벌이 여기 딱 앉아봐요. 발에다가 균 다 묻히고 있는 거죠. 그럼 요때 꼽힌 애들은 무조건 다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꼬꼬파니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단 벌부터 딱 가다 놓으셔야 돼. 그 동에 다 옮기기 때문에. 네, 벌 가다 놓고 그다음에 약재 살포하고 한 이틀이나 요 정도 있다가 벌 다시 열어주는 방법으로. 일단 벌이 주범이긴 해요. 처음 발생하면은. 등록된 약재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힌트하고 차단 2가지밖에 없는데 아까 흰가루병은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변이도 많이 생기고 자 교호로 약재 살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흰가루병 위주로 약재를 예방처럼 계속 하신 분들은 코코팡이가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피곰팡이병 위주로 약재했던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다행히 요즘에 제피곰팡이병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곰팡이약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흰가루형을 예방차는 주기적으로 꼭 해주시고 병이 왔다 그러면은 힌트하고 차단 이렇게 2가지 있으니까 벌부터 가두시고 약재 살포하시고. 주기만병은 참 답이 없어요. 일단 보호제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보이는 쪽쪽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미오부터 아까 사진 보여줬던 어미오부터 오잖아요. 제일 얄미운 게 다 끝내면 오고 끝에 다 꽂고 나면 대체로 꽂을 게 없어요. 줄기마늘병 많은 데들 가면 군데군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약재 없다 그랬잖아요. 치료제도 없고 보호제도 없다 보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육묘장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요에 보통 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6월 하순이잖아요. 한 6월 20일 넘어서부터.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미묘에서만 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어미묘의 물을 뭐 4번에서 5번 이렇게 주셨잖아요. 잠요까지 먹여 살리니까. 근데 잠요에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양액이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어미묘한테 받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미묘에 그전하고 똑같이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습이 걸리죠. 그래서 잠요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미묘 물량을 30에서 50% 줄여주셔야 돼요. 과습되지 않게끔. 줄기마늘병 제일 많이 오는 게 너무 과습하거나 너무 건조하게 관리했을 때,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때 병이 많이 오거든요. 줄기마늘병이. 근데 건조하게는 농가분들이 절대 관리 안 해요. 물을 많이 줬으면 많이 줬지. 대신에 과습하면 더 많이 오니까 잠요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미묘 물량은 확 줄여주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약은 없으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묘에 때 걸렸다. 그래서 1번묘부터 까맣게 먹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지당부 멀쩡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번묘, 3번묘가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1번묘 먹어 들어갔으면은 어미묘에 걸렸다. 여기에 한 10개에서 15개 달리는 다 뽑아내셔야 돼요. 나중에 앞에 것만 잘라내도 뒤에 것 또 까매져요. 계속 속상하거든요. 한꺼번에 뽑아내셔서 한 번만 속상한 게 나아요. 계속 속상한 것보다는. 그래서 어미묘에 걸렸다 그러면은 뒤에 거 그냥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다 뽑아내셔야 돼요. 10개든 15개든. 그래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예전에 그냥 이것도 그냥 시드름병으로 분류됐다가 지금 별도로 균이 분류가 됐습니다. 줄기마늘병 걸렸는데 뽑아보면은 뿌리가 하나씩 멀쩡한데 까맣게 한두 개씩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